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11시 6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자정을 갓 넘긴 시각 영장을 집행해 이 전 대통령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되는 이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에는 계란이 던져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구치소길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정을 1분 넘긴 밤 12시 1분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을 나온 이 전 대통령이 도열해 있는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며 검찰 제공 차량에 몸을 싣습니다. 구속영장 집행에 응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가기 위해 검찰 호송 차량에 올라탄 것입니다. 앞서 법원은 어젯밤 11시 6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을 예감한 듯 어제 새벽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조카 이동영 다스 부사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이 줄줄이 등을 돌린 데 대한 참담한 소회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며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뭔가 억울하고 할 말이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뉘앙스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뉴스를 보고 집안에 있던 가족과 측근들에게 이제 가야지. 검사들을 집까지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다. 내 심정이 이것이다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어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오열하는 외아들 시영 씨에게 왜 이렇게 약하나 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던 그 시간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엔 계란이 날아들었고 폭죽을 터뜨린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 14개 혐의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전직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의 글과 말 어디에도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안하단 말은 없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독방에 수감됐죠? 네, 오늘 새벽 12시 20분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쳐서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은 뒤에 휴대한 소지품 등은 모두 영치가 됩니다. 예. 샤워 후에 이제 미결수 수의로 갈아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왼쪽 가슴에 수용자 번호를 달고 그다음에 수용 기록부 사진, 일명 머그샷을 찍은 뒤에 이제 배정된 독방으로 수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임 번호가 503, 503이었는데 이 전 대통령은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전 대통령 수임 번호는 716인데요. 이제 모든 수용자는 수의 왼쪽 가슴에 수임 번호를 달게 됩니다. 이제 교도관들은 원칙적으로 수용자들의 이름 대신에 수임 번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인데 이름도 없이 숫자 716으로 불린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의 면적은요, 이제 평수로 따지면 3.95평 정도 됩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 독거실이 3.04 정도 됐으니까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일반 수용자 6명에서 7명이 쓰는 방을 구치소 측이 개조했다고 합니다. 밤늦게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아침 구치소에서 첫 식사는 이제 모닝빵과 잼,
그리고 두유, 양배추 샐러드가 제공됐다고 합니다. 네.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마늘종, 멸치볶음, 조기김, 깍두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이 나가는 저녁 시간쯤에는 이제 감자 수제비국이 제공됩니다. 그렇군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큰 동요 없이 이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가족과 측근들에게 대학 시절 한일 협상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가 구속된 경험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54년 만에 80이 다 돼서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 동부구치소 관계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해진 일과에 잘 맞춰서 잘 생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요. 저희 구치소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처우하고 있고 특별히 다른 건 문제점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일단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구치소에 수감을 했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처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거쳐서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달 초쯤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까지 이제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의 옥중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수감돼 있는 걸 보니까 이 전 대통령 말처럼 참 참담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어묵에 비유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글, 사진들로 큰 논란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극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 이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아동 포르노 사이트처럼 범죄에 준해 폐쇄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하는 건지 석대성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 홈페이지입니다. 이미 고인된 지 10년 가까이 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과 이미지를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물도 도처에 넘쳐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건 당연히 범죄가 되는 거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폐쇄 가능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치사회 모든 이슈 현안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한다. 비하와 육두문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이 난무한다. 일베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까지 23만 5천 명 넘게 동참했고 청와대는 오늘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베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지만 폐쇄 기준에 해당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법 정보로 넘쳐나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자체엔 법적으로 큰 이견이 없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등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이나 도박 사이트 등의 폐쇄가 그 예입니다. 이 경우 불법 정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일베의 경우 타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 명예훼손, 가짜뉴스,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만큼 폐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터넷 매체 자체가 뭐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이 있으니까 이게 한번 이게 퍼지면은 바로 이게 불법 정보가 옳지 않은 정보가 신속하게 쫙 확장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폐쇄를 제외하고는 달리 적절한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 특정 불법 정보 게시물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전체를 폐쇄한 방통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홈페이지 폐쇄 명령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가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중에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폐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법적으로는 폐쇄가 가능하지만 폐쇄가 능사는 아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설사 이걸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또 제2제3의 일베 사이트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정책인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비방과 모욕, 허위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험담하는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자유로 악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하와 차별, 혐오 사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세계적인 차량 공유 업체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험 운행 도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을 했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처음 있는 일입니까? 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소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충돌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 과정에 있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인데요. 보행자를 치는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번 사고가 있어서도 사망 사고는 처음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예, 미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가로등이 있기는 했지만 매우 어두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해 사람이 발견되자마자 차를 멈추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처럼 제동 절차 없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었고 자율주행차 운행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고 당시 자율주행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우버 직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고를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그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운전자가 탑승합니다. 예. 어둠 속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다 보니 그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었고 또 급제동을 하지 못한 걸 보면 기술적 결함이 있어 보이는데 우버의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까? 네, 제동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있다면 우버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그렇지만 당시 도로 여건상 누구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민사적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이 자율주행 기술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에서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것인지 보행자의 생명을 우선할 것인지 운전자의 생명을 우선할 것인지 등의 그런 문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예. 예,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향후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관리법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법규가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총화이자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기술 도입에 앞서서 이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낳던 산모가 아이를 낳은 뒤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자 의사가 대형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가까운 대형 병원을 놔두고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합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가까운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서울 상계 백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했지만 의사 이 씨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연락해놨으니 그냥 가라며 산모를 40km 떨어진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산모는 결국 이송 도중 과다 출혈로 숨졌고 의사 이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더라면 환자는 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이 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아이 생일이 부인의 제삿날이 된 남편의 기고한 심정이 어떨지는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산모에게 해가 되라고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과 생사를 쥔 직업의 엄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수행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는 안전지사 고소인들이 주장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극단 단원들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예정돼 있는 26일 전까지 개헌안 법률 검토를 마치기 위해 전체 직원 200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6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개헌안에 대해 체계가 바로 잡혀 있는지, 법률적 오류는 없는지, 알기 쉬운 국어로 돼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아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오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겠다며 모두 1억 8천만 원 상당의 차량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